예전에는 큰 속에서 이렇게 건강 관련해서 갖고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영양학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알고 안 가는 것과 몰라서 못 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알고 안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몰라서 못하는 것은 모르니까 못했고, 우리는 이 영양학에 대해서 어차피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요, 당장 뭐 영양학을 내가 해서 뭐 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짬짬이 우리가 자료로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불쑥 물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식품 판다면은 또 그렇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몰라도 건강식품 팔아요. 왜 그러냐면은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과 든든한 배경. 그게 뭐예요? 이 제품 먹으면은 건강식품으로서의 어떤 그 효과가 있다고 보장이 돼 있는. 그렇다고 또 기능성 식품 같으면은, 건강 기능식품 같으면 또 그걸 또 기능을 또 인증받은 거고, 굳이 기능을 받을 필요 없이 이미 보편 타당성,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굳이 그 영양학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팔고 많이 또 이렇게 유통시키고, 몰라서 모든 유통시키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정이죠. 사례. 정말 건강식품에 관련돼서 책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건강식품 가지고 유통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의 사례가 내 사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남의 사례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있는 것을 아직 나는 시간적인 어떤 그 과정이 아직 짧기 때문에 그걸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내가 체험하고 어떤 것을 전달한다. 특히 우리 그 건강식품 같은 걸 전달한다. 내가 체험하고 전달하면은 그거 다 체험하고 언제 전달하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처음 시작 같은 거는 본인이 체험을 일단 해봐야겠죠? 자, 2년 후, 3년 후, 4년 후, 10년 후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 굳이 바퀴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미 만들어진 바퀴 끼우면 되죠? 건강식품을 처음으로 이제 어떤 회사에 처음 어떤 식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식품에 보면은 전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분들. 그 성분들 하나하나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그것이 인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들어있는데 이걸 먹고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그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브랜드로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유통시키는데 자기가 그걸 전부 체험하고 유통시킬까요?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들을 그걸 근거로 해서 유통시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밖에 비가 와요. 근데 창문이 안 보여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비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빗방울이 좀 맞았어요. 그럼 밖에 비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아서 자기는 비 온다고 안 믿는 거예요. 창문이 열렸어요. 밖에 비 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안 맞았다고 해서 아직 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틀려요. 적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 체험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못하는 거. 자기가 직접 평생을 죽을 때까지 체험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걸 다 체험하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리고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영양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몰라도 돼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아미노산의 종류가 필수가 몇 종이고 10종,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우리는 약 20종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뭐 22종이라는 데도 있어요. 19종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 그러는 거죠. 자, 20종의 우리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비필수는 왜 비필수냐? 필수 아미노산 8종이 있으면은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이 나머지 아미노산을 합성해요. 그래서 비필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 이게 나머지를 합성해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필수 아미노산 필요 없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은 요게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특정한 비필수 아미노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우리 간에 합성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도 충분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 제품은요, 비싸요. 바른 식생활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절판된 책이에요. 책도 누렇잖아요. 절판된 책, 이게 예전에 이 수십 권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매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그룹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이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은 중간 과정이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분자가 수천 개가 결합돼 가지고 특정한 성질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손톱은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의 단백질 구조 속에, 분자 속에 수천 개의 아미노산 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소화시키면은 완전히 쪼개면 아미노산이 되겠죠. 손톱이 잘 소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도 전부 다 이제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아미노산에 어떻게 결합했냐에 따라서 각각의 머리카락 단백질도 되고, 손톱 단백질도 되고, 뼈 단백질도 되고, 그리고 피부 단백질도 되고, 뼈는 많은 미네랄과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결합된 단백질 형태예요. 뼈라는 구조물 자체에 미네랄이 많으니까 뼈는 미네랄을 생각하지, 실제로 뼈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단 말입니다. 요 아미노산의 성분을 다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특정한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지방, 이 저장 에너지죠. 저장성. 탄수화물. 이것은 칼로리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몸을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의 구조물을 이루죠. 우리 몸의 형태를. 여기에 반드시 첨가된 게 미네랄이죠. 미네랄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우리 몸의 구조물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로 그때그때 소모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저장용도 아니에요. 구조물 자체예요. 집안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큰 기둥이 있죠. 이 큰 기둥은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이런 옹벽이 아닌 이런 거는 건들죠. 이것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들이에요.
근데 이 옹벽은 미네랄과 단백질인 거예요. 단백질벽이죠. 그럼 건들면 당장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 비상용으로 여기 쓰여요. 에너지원으로. 소모되고 저장되고 소모되고 저장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것들은 일정하게 우리 몸에서 주기를 가지고 교체가 돼요. 그래서 피부세포 속에 다 들어있죠? 결국 이 단백질이 교체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교체될 때 뭐가 되냐면은 피부세포는 28일, 27일. 적혈구도 단백질 덩어리죠? 물론 이것도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적혈구 단백질이 교체되는 시간. 그게 약 120일.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모자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단백질, 아미노산이 수천 개가 모여서 특정한 단백질을 이룬다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죠. 똑같은 단백질인데 혈관을 만드는 거,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치아, 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우리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성질이. 그러니까는 이 아미노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외부에서 먹고 소화시켜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충분히 채식이나 육식, 특히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 쉬운,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은 채식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소화를 잘 시키면은 충분히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급할 수 있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전처리하는 소화에 그게 위산이에요. 위산이 뿜어지지 않으면은 식물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단백질은 전혀 소화시킬 수 없어요. 위산이 전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식습관을 보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식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도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식사 중에 물 먹고 국 말아 먹고 밥 먹으면서 물 먹고 밥 먹고 나서 물 먹고 수시로 물 먹이 살고 더군다나 물 많이 먹어야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고 밥 먹고 나서 또 물 몇 컵씩 먹고 일부러 먹고 그러면은 위산이 남아 놀겠어요? 위산이 펑펑펑 모터 펌프 품어 올려도 위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영양소 속에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부족 결핍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속에서 단백질은 과잉이에요. 과잉도 어마어마한 과잉이에요. 완전히 풀만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해요. 단백질을 외부에 우리가 소화를 충분히 시킨다면은 단백질은 외부에서 육식을 통해서 전혀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식을 한다 하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 결핍 증상이 나타나죠. 오히려 단백질을 위해서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면 특히 육류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은 산성화돼서 그게 또 병이 되는 거예요. 장에서 부패하고. 그래서 단백질은 어떤 형태로 먹어야 되느냐?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먹어야 돼요. 펩타이드는 아직 체아미노산이 단백질은 아까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라겠죠? 그럼 펩타이드는 단백질이 되기 직전에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또 특히 아미노산이 3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트리펩타이드라고 그러죠. 그 개수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다르는데 그러면은 단백질이 쪼개져 가지고 아미노산 쪽에 가까울수록
분자가 작겠죠? 이것일수록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아미노산에 가까울수록 이 펩타이드는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로 좀 흡수되는 듯 하겠죠? 그래서 펩타이드 크림, 펩타이드 화장품이 나오고 그 펩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이 채 만들어지기 전 과정, 아미노산이 결합돼 가지고 단백질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 과정에서 그 반응을 중단시키죠. 이게 뭐냐면은 줄기세포 시체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 줄기세포 시체예요. 줄기세포를 배양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펩타이드보다도 더 쉽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흡수되는 거. 소화 과정이 없이 흡수되는 거. 먹게 되면은. 그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소화액이 필요 없이 바로 우리 몸에서 들어가게 되면 장점막을 통해 흡수돼요. 이미 소화가 끝난 거니까. 그러면은 아미노산 제품을 만약에 피부에 발랐다. 펩타이드 크림을 바르실래요? 아미노산 크림을 바르실래요? 아미노산 크림을 바라겠지. 그럼 얼마나 비쌀까요? 그게. 펩타이드가 그렇게 비싼데. 훨씬 더 비싼 게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제품을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게 되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하더라도 간 기능이랄지 그 다음에 충분한 아미노산 양이 부족할 때 비필수 아미노산을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합성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속에서 많이 필요하고 또 아주 지대한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생명 형성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글리신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글리신을 특별하게 더 첨가해 놨어요. 비타민에. 이 글리신은 간 기능 보호에서부터 간의 염증 완화, 그 다음에 간세포 재생,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 사슬을 구성해요. 어느 하나가 우리는 제품이, 그러니까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이라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떠다니는데 이것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종류가 많으면은 그 종류대로 그것들을 잡아야 돼요. 중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항산화 시스템 사슬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잡는 중화시키는 활성산소, 여기 글리신이 중화시키는 활성산소, 그 다음에 활성수소가 들어있는 게 우리 뉴청춘이죠. 그리고 우리 J칼슘을 먹게 되면은 그게 우리 몸속에서 이온화되면서 활성수소가 나와요. 활성수소가 중화시키는 활성산소 다 다른 거예요. 이 글리신은 호르몬에 이 아미노산 자체가 없으면 호르몬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성 물질은 반드시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 적혈구, 효소, 호르몬 모든 우리 몸의 구성 물질들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면역과 회복력을 나타내고 특히 여기 이 글리신에 대해서 이제 댁에 가셔서 차분히 자료를 뽑아보세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특히 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 당황하게 하는 것 제품이 있어요. 그게 글루타치온? 예, 글루타치온 제품이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근데 글루타치온 보급식품인데 거기에 그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깜짝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제품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 글루타치온 제품이 과거에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갔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식약처로부터 여러 번 규제도 받고 그랬어요. 철퇴 맞은 회사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첨가해 놓은 거죠. 좀 이게 쇼킹하게 해서. 근데 이 글리신이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게 하는 주 원료예요.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넣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비타민들은 다 아실 거고요.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아미노산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어. 그리고 우리 몸의 간을 보호하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강력한 아미노산인 글리신이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있어. 그리고 면역과 피부 미네랄이라고 하는 아연, 이건 당뇨에도 관련되어 있죠.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와도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게 아연이고요.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많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메가톤급 비타민이에요. 어떻게 드시게 되냐면은, 우리 자단밀, 에너지밀 있죠? 에너지밀에다가 요거 한 포씩 타 드시고, 만약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하루에 몸이 안 좋으면은 1시간 간격으로 한 포씩 드셔버리세요. 그럼 하루에 한 5포. 만약에 비타민 C만 가지고만 한다면은요, 비타민 C만 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메가 비타민 C 요법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타민 C를 18g 내지 20g도 하루에 먹어야 돼요. 정맥 주사를 하기도 하고, 주사로 놓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정맥 주사용 비타민 C는 따로 있어요. 함부로 비타민 C를 혈액 속에 넣었다는 큰일 사망이죠, 바로. 그건 비타민 C만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합이잖아요. 아연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미네랄인 이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들, 역할적으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 항생제, 비타민 C는. 칼슘도 마찬가지죠. 비타민 C는 충분히 우리 몸속에서 메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메가요법을 할 때 그 어떤 해열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열 기능을 부작용 없이 한다고 보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요, 천연 해열제요. 이게 비타민 C.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물론 아미노산 중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그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는 각각의 영양소는 우리가 영양학을 할 때 각각의 영양소는 그 영양소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이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들어있을 때 그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최고의 사격 선수가 있어요. 근데 총이 없으면요. 총을 주지 않고 사격장에 내보내면 거기에 성적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똑같은 거죠. 또 군인이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총알이 없으면 그 군인이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처럼 각각의 영양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다 우리가 보면은 놀라워요. 우와, 이것만 먹으면 다 낫겠네. 근데 이것들이 결합해서 서로 아까 같이 총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쏘려면 어깨가 견착할 수 있는 어깨가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미노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일일이 아미노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신체의 모든 조직을 형성하는 데는 22종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8종이다. 이제 20종으로 뭐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미노산 종류에 대해서는 댁에서 찾아보세요. 특정 아미노산이 결핍되었을 때 일어나는 불건강의 특이한 증상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동물과 인간을 상대로 수도 없이 행해지고 있었고 행해지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 동물이나 아기들의 섭생에서 트립토판,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메티오닌 혹은 이소로이신이 결핍되면은 간이 알부민, 글로불린 같은 혈단백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오줌의 정상적 배출이 불가능해진다. 부종으로 알려진 붓는 증세와 감염률 증가 등이 나타나게 되고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들이나 만성 류마티스 열병에 걸린 아이들의 식사에는 특히 메티오닌이 결핍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동물에 있어서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이 결핍되면 털이 빠지고 히스티딘, 페닐알라닌 혹은 여러 다른 아미노산 중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백내장이 원인이 된다. 아르기닌이 모자라면 동물은 불임이 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정자의 형성과 유동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트립토판이 너무 부족되면 동물의 고환은 위축되고 암컷은 낙태를 하게 된다. 메티오닌이 결핍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이 되고 이처럼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료를 할 때 한다면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게 아미노산 얘기예요. 말을 하면. 그래서 아미노산을 얘기하니까 쭉 해놓고 뭐냐면 이제 소고기 먹어라, 우유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서양의 영양학이란 게 그래요. 소고기 먹고 우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으라고. 콩보다도 소단백질이 훨씬 더 좋다. 근데 육류단백질, 특히 소단백질하고 콩단백질하고 비교했을 때 양심적인 제대로 이렇게 된 양심적인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콩단백이 소단백질보다도 사람에게 훨씬 더 유효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콩만 먹어도요, 예를 들어 하루에 두부 반모만 먹어도 단백질 끝. 그럴 정도로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루에 음식량에 탄수화물 7, 그러니까 단백질 2, 지방 1, 탄수화물 7, 그러니까 지방 2, 단백질 1. 그러니까 7대 2대 1로 먹으면 돼요. 칼로리 기준일 때.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주 조금. 근데 이것도 서양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생명의 신비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몸은 단백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단백질을 다 재활용해요. 다 재활용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 내부에서 죽은 세포들을 전부 다 다시 백혈구들이 먹어 치워서 다시 간에서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합성해가지고 분해 합성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장내에 400조 마리의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400조 마리의 세균들. 그게 다 단백질 조각들이죠. 세균들. 변의 수분 빼면은 대부분이 세균이라고 그러죠. 수분 빼면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균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묻혀서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소화력이 충분하고 한다면은요, 이 세균 시체, 소장 같은 데서 다 소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간에 그것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예를 들어 소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균들도 다 분해해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다시 쓰는 거예요.